조국 장관 측과 동양대 최성해 총장 측 사이는 크게 두 가지 이슈에서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죠. 예. 첫 번째는 표창장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최희성 총장에게 표창장 관련해 허락을 득했다 주장하고 있고요. 최희성 총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재정지원 관련해 청탁이 있었고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성해 총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 관련해서 최 총장의 매우 가까운 측근 중 한 분과 우연하게도 관련 대화를 나눈 두 분이 있었고, 그 두 분이 뉴스공장에 그 관련 대화를 직접 제보를 해 주셨어요. 이 두 분을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은 최 총장과 아주 가까운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랜 지인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나눈 녹취록 전체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동양대 최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분이 최 총장과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요? 왜냐하면 최 총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젊어서부터 같이 지내고 한 4, 50년 정도 됐나? 네,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근데 이제 그냥 친구냐 아니면 동양대 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동양대 내에 어떤 요직에 있는 분이랑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그분은 학교 측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전 한 10여 년 전에 또 근무를 했었다가 그만뒀다가 요번에 다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지인 관계 플러스 현재도 동양대에 어떤 요직에 계신 거군요. 예. 주요 관계자고 최 총장과 아주 오래된 사이고 학교 사정에도 밝은 분이다. 예.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두 분이 대화에 합류해서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쟁점, 표창장과 청탁에 관한 쟁점이 우연하게도 이 대화에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창장 관련해서 최 총장이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정황이 등장해요. 대략 소개해드리면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총장님은 의논을 했다.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우연히 만났을 때 이제 여쭤봤죠. 학교가 요즘 힘들지 않나.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한 3, 40분에 걸쳐서 그냥 스스로 이제 학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표창장 관련해서 이미 8월 26일 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는다.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인들을 하고 의논도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월 26일인데 회의를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8월 27일 그 다음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최 총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인 한 사람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 네, 근데 거론되는 이 인물과 이 말을 하신 최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분하고도 이제 초등학교
20대 동창이고 예. 그 정치인분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분하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정치인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눈 측근 분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예, 초등학교 동창이고 뭐 서로 같은 집에서도 좀 같이 지냈다. 초등학교 때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과 최 총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났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날 그런 취재 대화가 녹취된 것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하고도 충분하게 접촉하고 터주기 전에 이게 이미 8월 26일 날 김새가 총장님이 이미 학교 재단 이사회를 열었다고 정경심 교수 때문에 8월 달에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국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한당에 놔두겠어요. 27일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다 만났어요. 방금 들으신 녹취록은 저희가 대역을 써서 녹취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황은 최혜성 총장이 있는 그대로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하여 학교를 위해서 한쪽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에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최 총장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경북 그 영주 풍계에 있죠. 대학이. 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세인 자유한국당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그러니 입장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 같은 거였어요. 총장은 그냥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만 말한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그게 아니라 이런 고려가 있었다는 거니까요.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정황, 가능성 그런 걸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면 초기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그 이유가 아무래도 동양대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청탁하였는데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냐 나름의 추측과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최혜성 총장은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역시 대역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한테 재정지원 대학으로 안 해주는 바람에 총장님이 열받아서 안 해야 될 이야기까지 다 해버린 거야. 자, 청탁 관련해서도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길게 이어지고. 근데 이제 요 청탁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측근이 정경심 교수한테 재정 지원 대학으로 안 해주는 바람에 총장이 열받아서 안 해야 될 얘기까지 다 해버린 것이다. 이게 이제 흔히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뚝뚝 끊기고 빈문이 돼서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3자가 나중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대화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요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최 총장이 동양대 재정지원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측근의 얘기로는 뭐 교수회의인가 뭐 이런 거를 했는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재정 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자. 모두를 모아놓고. 예. 그러니까 총장은 모두를 모아놓고 잘해보자고 했는데 예. 정경심 교수는 그 자리에서 이거는 민정수석인 내 남편에게 청탁하는 거야라고 혼자 착각해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최 총장 측의 주장을 이렇게 이 측근이 이제 설명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금융화가 모자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쪽 지역에서는 뭐 주민들이나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전체 교수들을 모아놓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전화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죠. 그건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고 최성해 교수는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함께 앉아 계신 분은 본인의 목소리가 나가면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예.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주요한 내용은 짚었는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건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일 날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나눴고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26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27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정치를 만났고 정치인하고 기자하고 기자 네. 자유한국당의 모 정치를 만났고 그리고 또 모 기자를 만났는데 그 모 기자는 지역의 대학 총장의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동생이라고 하고 혹시 다른 사람도 등장합니까? 국회의원 얘기는 하는 또 다른 국회의원이 또 나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아, 또 가까운 사이고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름이 또 등장합니까? 네. 예, 같이 의논하였다고 하는 대상.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두 정치인을 실제 만났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두 분은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소속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자유한국당 정치인과 의논하여 입장을 결정하였고 왜냐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다는 걱정,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놔두겠냐 하는 걱정 등이 있었다. 그래서 꼭 위조가 아닌데 위조가 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으나 그런 의논은 있었다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한데 이런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멀리 오셔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뭐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동양대학교가 그냥 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최성해 총장님의 가장 뭐 가까운 측근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게 돼서 제가 우연치 않게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정말 청탁을 했을까? 국회의원이나 뭐 다 만났을까? 공장장님한테 사실은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측근이라면 4, 50년 지인이고 그리고 만났다고 하는 정치인이 본인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하면 사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뉴스공장을 통해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말 녹음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만났다고 거론된 두 정치인은 저희가 직접 연락해 확인했으나 두 사람 모두 만남을 부인했습니다. 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더구나 만났다는 사람들은 부인하고 이 내용에 등장하는 측근은 적어도 최성해 총장은 아니라 전원이라서 이제 남은 건 뉴스공장은 최성해 총장 인터뷰를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